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23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내년을 이미 시장에서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주식은 선행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3년 뒤, 5년 뒤를 미리 보고 주가가 반응할 때가 있고요. 그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한 1, 2년 뒤에 그 예상 실적이라도 어떤 좋은 점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주로 그해 좋은 건 실적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발표가 돼야만 알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확인하고 그때부터 주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미래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이제 알고 그다음에 실적까지 예측을 해야만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예측하지 않고도 길게 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으면 확실히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시대 흐름에 부합되는 그런 핵심 수혜주를 그냥 사서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게 장기 투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 내선 이제 수요일 날 6시 12월 달 4번 매주 수요일 날 2024년도 유망 산업 분석과 유망주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유망주는 대형주 위주로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거액자산가 양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10%, 20% 비중을 사서 20, 30% 먹고 나오고 이런 주식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리딩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단기 매매 계좌야 몇십 프로 사서 사고 파는 건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자는 해야 된다. 펀드 매니저라면 남의 돈, 다른 사람이 많은 또 큰 돈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지수, 종합주가 지수보다 좀 더 먹으면 잘하는 제 능력 있는 매니저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 책임으로 내 돈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적은 돈 비중을 수익률 20, 30% 보고 들어가서 비중 1, 20% 들어갔다 또 팔고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 투자 대가들이 그렇게나 투자 주의를 하고 돈 벌려면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잦은 매매. 금방 사고 팔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HTS 핸드폰으로 그냥 주문을 하면 그냥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들은 증권사에 주문을 주면 증권사에서 CD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HTS로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고 빨리 빨리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는 금방 보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너무 잦은 거래를 하면서 작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목도 백화점이고 수익률도 들쭉날쭉 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코스피 200 종목 이게 대형주들이 100%로 1년 동안 최소 50% 아니면 2, 3년 동안 100% 이상 확실히 갈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10억, 100억도 한 종목에 올인해도 되는 거죠. 개인 투자. 나의 책임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매매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으면서 상승 동력, 즉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현재 리스크가 없는 구간, 즉 손절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면 조금 1, 20% 손해 나더라도 기다리면 충분히 나의 목표 수익률 100%, 200%를 먹을 수 있다면 그런 주식은 대형주들은 아주 투자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7강 정도로 실패 없는 차트 투자 비법을 가르쳐드렸는데 제가 왜 그 차트를 강의를 해드렸냐면 앞으로 장은 하나의 섹터가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움직이는 그런 장은 내년에는 안 올 걸로 보입니다. 지수가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전 섹터가 다 올라간다든지 반도체가 다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섹터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확실하게 뭔가 괜찮은 그 움직이고 그리고 또 대다수 이제 올해 전망을 이렇게 보면 내년도 전망을 보면
2024년도 전망에 코스피 밴드가 뭐 2100에서 2800 사이 이렇게 있으면, 오늘 외국계 증권사는 2800 정도 내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대다수 좋은 종목들을 보면, 내년에 2차 전지를 또 넣어놨습니다. 올해 2차 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럼 내년 2차 전지를 넣어놓은 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좋았던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유망 반도체를 넣는 거 많습니다. 저는 2024년도 저 유망산업에, 동로가서 재본 전문가 유망산업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도는.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많이 빠진 것 중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봐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그 안에서 섹터로 말고 그냥 개별적 움직이는, 그지? 전체가 2차 전지가 뭐 양극전극제부터 시작 전부 다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내년에는 지금 중소형 반도체가 엄청 올라와 있죠. AI 반도체 관련된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이제는 온 디바이스 관련 AI도 올라오고 있어요. 안 올라온 주식이 거의 없을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중소형주는.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좋다고, 올해 좋았으니 내일 좋다고 생각하면 실전에서는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07년도 장이 막 폭등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2007년도 지수도 많이 가고. 근데 2007년도 장이 좋았으니까 연말에 2008년도 가장 증권사에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센터장 이렇게 해서 보면 전부 다 2007년도 좋았던 게 2008년도 좋다고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실제로는 좋은 게 7년도, 2008년도 좋지 않았거든요. 하락장에서. 물론 하락장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좋았던 업종들이 다음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빅7이 쏠림 현상을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 내년에 빅7이 또 계속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도 485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래서 자, 그럼 빅7 중에 핵심적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럼 어떤 주식에 갈까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어떤 업종에 갈까 많이 해봤는데 올해 2023년도는 간 주식이 처음에 작년 말부터 로봇주가 갔죠. 로봇. 그 다음에 리튬주. 봄부터 양극재. 그 다음에 지금 한번 5월 하순부터는 AI 반도체. 다 로봇주 시세 끝났고요. 리튬주 옛날에 끝났고요. 봄에. 양극재는 7월 달에 끝났고 고점 찍고. AI 반도체 중에 후공정 쪽에는 거의 이제 잘 가는 거 몇 개 없고요. 이제 전공정 쪽에 이제 확실히 좀 가는 게 있고. 그럼 로봇도 이제 끝나고.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끝났다는 얘기는 주식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최소한 여기서 한 50%, 100% 정도는 지금 사서 갈 수 있어야만 1년 정도 내에 갈 수 있어야만 그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많이 사서 비중 한 30%씩 아니면 뭐 올인하든지 해서 리스크 없으면 올인하더라도 50% 최소 1년 동안이나 한 뭐 1, 2년 동안 100%씩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집중해서 집중 올인 투자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이익 나고 다시 또 그런 걸 또 찾아서 하면 복리 투자법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벌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망주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서 많은 이제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2024년도는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반도체 좋았죠? 대형 반도체 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중소형 AI 반도체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따지면 가치 평가를 해보면 과거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치가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면 영업이익에 내년 영업이 60배, 80배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자, 그러면 한미는 계속 성장하니까 이래서 그럼 미래 성장을 어디까지 올해 과거에는 이렇게 장비나 이런 주식들은 많이 가야 20배 정도 영업이익에 이렇게밖에 못 갔거든요. 17배, 20배. 그랬는데 주로 바닥에서 올라가면 2~3배 받고 다시 못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미래를 청사진에게 하게 되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나보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 반도체가 좀 더 나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보면 물론 대형 반도체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하반기 좀 좋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삼성, 하이닉스는 쉽게 가진 않지만 내년까지 보면 좋다 이렇게 보고면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갈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 보면 섹터보다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오늘 지금 해야 될 업종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1강에 2023년도 유망산업분석과 유망주에 자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자 제약바이오입니다. 확실하게 바닥권이면서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서 들어가서 내가 두세 배 먹을 수 있는 파트 섹터가 제약바이오다. 저는 제가 이제 동호선 제약바이오, 바이오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이죠. 저는 이제 2011년도부터 10년도부터 바이오 제약은 바이오 시대 그 항암 시장 시장이 항암 시장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중국 수혜주가 2010년까지는 뭐 조선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였죠. 뭐 그다음에 화장품주, 뭐 식품주 이런데 결국은 한 2020년대까지를 보면 중국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이 엄청 성장할 거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많은 인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그치면 중국도 고령화 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도 정도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싼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리 산업하고 그다음에 가장 나이 들었을 때 중요한 게 가장 이제 사망률 높은 게 이제 암 쪽이죠. 암하고 뭐 당뇨 이런 거잖아요. 심장병도 있지만 암, 당뇨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 개발 시대가 왔을 때 한 10년 정도가 사이클인데 그럼 10년 사이클인가 신약 개발이 임상부터 들어가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제품이 나올 때까지 약품이 나올 때까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한 10년 정도 사이클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란 것은 10년이 성장하기 때문에 한 7, 8년째 정도 팔면 정확해요. 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신약 개발 시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오는 그럼 2011년도부터 시작하면 2018년도, 19년도 이 바이오컨 신약 개발 시장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주식이 100배 올라갔습니다. 1등 주들은. 셀트리온은 2008년부터 인수해가 셀트리온도 2021년도까지 18년도까지인가요? 100배 올라갔죠. 3,000원대인데 30만 대 갔잖아요. 인수할 때 3,000원대였으니까 코스닥 셀트리온 인수. 그리고 2011년도부터 신약 이제 12년부터 본격화 11년부터 신약 개발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2015년도 신약 관련된 주식이 폭발해 버렸어요. 막 10배씩 몇 배씩. 그 다음에 다시 반타작 이상 나가지고 70% 빠졌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돌파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1등 가장 신약 개발의 1등주가 HLB입니다. 제가 2012년도 750원 정도 이제 750원 정도에 최소 50배는 간다. 5배 가서 내 원금 찾고 한 2천만씩 사가지고 부실주니까 2천만 사가지고 5배 가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110배 올라갔습니다. 8년 동안 2012년도니까 한 6, 7, 8년 동안 이게 바이오 제약주는 한번 미리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바닥에서 핵심 수요주가 어떤 건지 알고 사놓으면 기본적으로 몇 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로 돈을 버신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식을 오래 하지 않고 잘 모르신 분들은 근데 옛날 어르신들 지금 뭐 7,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옛날에 제약 바이오를 사가지고 막 몇 배, 10배씩 이렇게 먹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돈이 몇십억 이렇게 버신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것도 잘 몰라 인터넷도 못해요. 그래도 그 제약 바이오를 옛날부터 사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새로운 이제 산업이 딱 들어가면 그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때 그때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여유 자금으로 몇 천만치 사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개화될 때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신약 개발 산업은 그 임상회사 하는 신약 개발 시장은 주가로 보면 2018년도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도 항암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그 주식은 안 갔잖아요. HB도 안 가고 간 것은 유전자 개발 뭐 이렇게 해서 진단 관련된 주식 이런 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시대는 진단 있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는 지금도 항암 관련된 주식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뭐 한미약품뿐만 이런 게 막 기술 수출하면서 항암 관련된 뭐 이렇게 기술 수출하면서 시가총액이 뭐 10조 가까이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대형주도 시대가 딱 맞으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제약 바이오주를 할 때 항상 뭐 10% 20% 먹고 할 바에 아예 건드리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사서 거의 두세 배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사놓고 기다려주면 1, 2년 안에 거의 두세 배가 가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죠. 두세 배가 먹고 나오는 습관이 되면 뭐 10배 먹는 건 일도 아니게 쉽게 벌립니다. 10년 안에. 10년 안에 주식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해도 돌파.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한번 시세가 시작하면 모멘텀 즉 어떤 뉴스 플로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실적과 상관없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럴 때가 지금 아마 내년 시장이 좀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미래의 성장 산업들이 전부 다 미리 3년, 4년 뒤에 실적을 다 땡겨다 썼기 때문에 빠져있으면 빠져있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실적이 나와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그러면 관련된 그동안 2021년도까지 20년도, 21년도 뭐 제약 바이오주에 뭐 많이 올라간 건 마찬가지, 안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21년, 제가 20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초에 막 제약바이오주 진단하면서, 양희시대가 진단하면 21년도나 20년도 그 제약바이오 고점은 평생 회복 못할 거다. 제2의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뭐 2030이 온다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는 고점 돌파 못하게 엄청나게 제가, 겁을 많이 줬습니다. 위에 고점 갔다가 내려와서 싸다고 사면 거기서 계속 물린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22년도, 23년도 지금까지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고점 대비하면 거의 80%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부실주도 사상 고점 대비 한 80% 내외에 빠지면 더 이상 안 빠져요.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자들은 이제 포기하고 물린 사람도 포기하고 안 팔고 있고 그 다음 신규 모멘텀 생기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가 제약 바이오랑 그 다음에 게임이었죠. 그 다음에 IT 주 중에 반도체 이런 거였죠. 그러면 그런 주식은 올해까지 빠졌잖아요. 게임도 엄청나게 빠졌죠. 7, 80%. 적자도 계속 나오고 막 엄청난 흑자내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실적도 바닥이고 이제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위메이드도 보시면 그렇게 빠졌다가 지금 잘 움직이잖아요. 뭐 그래프트도 딱 움직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게임 인터넷 산업이 내년에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시간에는 아마 인터넷하고 게임 쪽에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개화할 때 어떤 시장이 개화를 딱 하면 이제 도입기잖아요. 도입기면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수혜주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수혜주를 찾아놓고 찾았잖아요. 그럼 나는 수혜 개화할 때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몇 년이 걸려요. 그럼 몇 년 동안 걸릴 때 내가 주가는 바닥이 있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사놓고 나도 똑같이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나 확실한 어떤 건 10배씩 가요. 몇 년 만에, 5년 만에, 5년, 10년 안에도 막 10배씩 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 종목을 사서 10배를 먹을 수 있다면
1,000만 사도 1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종목을 한 1,000만씩 샀다면 1억씩만 되더라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10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건 일이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장기 투자는.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재무제표라든지 차트도 모르면 당연히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손가락 가지고 사고 파는 건 주식이 아니죠.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가치, 시세 형성 원리를 가지고 분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지금 사면 나는 리스크가 얼마 되는지 목표가 얼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좋다 어떤 사람 나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사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건 내가 직접 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결국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책임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바닥에 사면 특징이 있어요. 안 갑니다. 주식이 잘 안 가요. 그죠?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확 올라갑니다. 그런 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것도 대형주라면 엄청난 기회란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가 살 때가 돼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중에 항암이 아니다. 항암, 뭐 치료제 이런 쪽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 항암 이제 신약 개발 쪽에 항암 쪽은 시장이 가장 큰데 그것은 옛날에 다 반영이 됐고 주가가.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주 큽니다. 비만 시장이. 당뇨 시장하고 항암 시장, 비만 시장 이 3대 시장이 가장 큰데 그래도 가장 일반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항암보다 훨씬 더 커요. 사실은. 가체중하고 비만되는 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과거에는 내 생명을 위협받으면 그런 쪽에 뭐 치료시가 클 수 있다 그러지만 지금은 비만에 대한 엄청나게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기하된 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자, 어떻게 보여줬어요? 보시면 자,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글로벌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입니다. 미국 회사 중 1등이고요. 2등은 노보노디스크 덴마크의 제약회사가 2등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가총액이 완전히 J&J가 1등을 하다가 존슨앤존슨가 1등 하다가 다 한 번에 뒤집은 게 바로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면 GLP-1 계열 체중 감량 보면 1회 56주간 했을 때 삭센다가 가장 먼저 과거에 먼저 나온 건데 이게 노보노디스크에서 마이너스 8% 체중 감소 효과. 주 1회 68주를 했을 때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의 마이너스 15%.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승인받은 젯바운드, 젯바운드는 40자로의 이제 업그레이드 판인데 40자로 이제 최근 승인받은 건 이제 요게는 젯바운드 일라일 이건 마이너스 22% 감량이 효과인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요 위고비는 이제 유명해진 게 일론 머스크가 해시태그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위고비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 위고비 해가지고 해서 와 일론 머스크가 통통했는데 슬림해진 거예요. 날씬해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위고비가 또 유명해져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게 약 먹어도 주사제인데 해서 되는구나. 이제 주사제가 아니라 경구용 알약으로 먹을 수 있다면 엄청난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 있으면 미국 가서 주사 맞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도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시장이 기하되니까 주식은 관련된 수혜주는 산업부품은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보면 자 일라일릴 젯바운드 미국 FDA 승인돼서 이제 마운자로 과거 이제 마운자로 여기 젯바운드 고전판
마흔자로 했을 때 마흔자로의 매출액이 3분기 매출액이 14.1억 달러. 엄청난 거죠. 마흔자로 하나로 작년 대비해서 650% 갑자기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약국에도 팔고 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가치가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폭등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먼저 한번 주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일라이 릴리라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2017년도가 종가가 84달러였으니까 6년 만에 840은 10배잖아요. 620이니까 7배씩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8배, 7배, 8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지금 7배잖아요. 그죠? 아니면 올해만 하더라도 72% 올라갔죠. 작년 종가 대비. 세계 1등 주식을 일라이 릴리가 이제 나는 이게 세계 1등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는 존슨앤존슨 1등인데 시가총액 밑에 있는데 나는 이 당뇨해서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장 엄청나요.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게 가장 앞서 나갈 게 뭐가 있을까? 막 해서 그러면 삭센다 팔고 있으니까 이 당뇨병 약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일라이 릴리에서 이쪽에 개발했는데 그럼 이 회사를 미리 내가 알고 있었다면 공부를 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개발하면 성공하면 엄청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찾아서 수혜주를 이제 사놓는 거죠. 사놨을 때 자, 이런 주식들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2015년도 뭐 100달러도 안 됐는데 미국은 세계 1등이잖아요. 국가가. 미국은 안 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한 종목에 뭐 10억 사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북한과 전쟁하면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은 10억, 100억도 한 종목 사도 되는 거죠. 개인이 자기 세금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이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아는 게 중요하고요. 사후에 지금 알았더라도 이제 시장이 개화되니까 많이 올랐다. 가격만 보고 팔면 안 되고 기회 있으면 얼마에 투자를 해놨다가 폭락하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폭락하고 나서 천천히 다시 추가로 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게 작년에 그전에 34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이 엔비디아 주식을 잘 알고 있었으면 120달러 이하 왔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세계 주식 모든 주식 팔아가지고 그 한 종목 올인도 되잖아요. 앞으로 동영상 시대고 영상 GPU 시대다. 이걸 알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세계 1등 국가의 1등주를 각 분야 1등주를 찾을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시장이 개화될 때는 주식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 개화되는 겁니다. 이제 개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매출 성장은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회사가 나는 이제 비만 치료제 1등 회사를 사겠다면 일라이 릴리 사면 되는 거죠. 경구용도 나오고 다 해서 할 텐데. 그죠? 가장 앞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이걸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라이 릴리하고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 두 개 회사를 비만 치료제에서 따라갈 수 있는 세계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시장을 잠식하겠죠. 절반 이상을. 디램 반도체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옛날에 한 10개 정도 됐는데 다 이제 잠식돼 있잖아요. 압도적.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회사에 그만한 필적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나와서 판매까지 성공한다면 임상까지 해서 또 엄청나게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 지금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뭐 마그네 항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비만 관련된 걸 찾아야 된다. 과거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약품이 항암 관련된 그다음 당뇨 관련된 비만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추도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다 취소되고 안 됐었는데 결국은 비만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열린다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금방 지금 이제 의약품 출시 역사상 가장 획기적으로 지금 매출이 단시간에 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보인 것은 아마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마운자로 브랜드가 마운자로 했죠. 2022년도 승인연도인데 비만 치료제로 승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비만 치료제 당뇨로 했는데 그 중에 한 30%는 비만 환자에 투여하고 해서 당뇨 환자 중에 비만 근데 효과를 본 거죠. 그러면 이제 비만용으로 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위고비도 위곤 21년도 했는데 비만 치료제로 승인돼서 주 1회 주사를 맞아서 이 피하 주사로 해서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랑 여기죠, 그죠? 그래서 삭센다, 위고비랑 삭센다죠. 그래서 요것만 비만 치료인데 이제 그래서 마운자로에 있는 이제 저기 잽바운드 요 회사도 이제 앞으로 잘 팔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1112 회사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따가 임상 관련된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해놓은 이제 자료들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리스센터 나온 건데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워낙 상세히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찾아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해드릴 텐데요. 비만 치료제성 삭센다 2014년도 했는데 위고비는 2021년도 했어요. 잽바운드 2023년도. 그런데 이 삭센다 위고비가 나와서 이렇게 비만 치료 나와가지고 이 삭센다가 오랫동안 시장을 있었는데 단숨에 이 위고비가 삭센다를 한 5개월 만인가 4개월 만에 그냥 완전히 돌파해 버렸어 매출을. 그리고 잽바운드도 이 위고비가 올해 2022년도니까 2021년도부터 판매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걸 이것을 잽바운드도 5개월 만에 확 돌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 거죠. 신약이 이제 20% 감량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80kg라면 뭐 80kg가 비만은 아니겠지만 100kg라면 20% 100kg를 약 먹어서 70kg대 오는 거죠. 80kg 뭐 이하로. 20kg 빼는 게 엄청 어렵거든, 사실은. 10%는 뺄 수가, 가체중에서 10%를 감량하기 아주 어려운데 20% 감량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그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우리가 80kg에서 많이 빠지면 70kg 이하 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10%, 15% 이상 이렇게 빼기가. 평상시에는 이제 만약 80kg라면 한 3, 4kg는 그냥 뭐 며칠만 굶어도 빠지니까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 한 20%, 15% 이상 빠져야만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듯이 그런 것은 쉽지 않은데 이게 약으로 주사 맞아도 가능하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면 현재 한 내년 정도, 올해 내년 한 2천억 정도의 시장인데 그러면 2030년도 지금 내년부터 1, 2, 3, 4, 5, 8년 동안 7년 동안 2천억이 7천억도 해봤자 3, 4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장을 많이 하죠. 시장은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비만 환자가 적었죠. 실제로 우리가 비만 관련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2, 30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새로운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장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2천억인데 5천억 이렇게 돼도 먼저 하면 거의 시장 3분의 1 정도 기본적으로 장악하기 때문에 뭐 1, 2천억 매출 내는 게 일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빨리 속도 있게 해서 성공하면 주가도 당연히 하답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보면, 자, 비만출의 시장 기한인데, 전체 시장 규모, 2022년도 32년까지 10년간의 비만출의 시장 규모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 이게 한 100조 정도, 800억 달러 정도, 100조 정도 됩니다. 그죠? 100조. 지금의,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적어요. 그죠? 적은데, 여기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미국입니다. 여기 밑에, 유럽, 아시아. 아시아 시장, 아시아는 우리 비만 환자 그렇게 많지 않죠? 미국의 인구의 중에 뭐 한 70%가 비만이라 그럽니다. 평균. 가체중과 비만. 우리가 이렇게 비만 치료제, 뭐, 제품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 고객층이 그 정도 되죠. 인구의 70% 엄청난 거죠. 미국 인구가 다 소비 인구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아주 제일 큰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압도적 시장인데, 그래서 또 우상향을 계속 하죠. 그죠? 시장이 엄청, 여기선 지금 현재는 적죠. 이렇게 적은데 커집니다. 그죠? 엄청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2022년도 뭐 기준 하면 20배 이상의, 20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2016년도 전기차 배터리 17년도도 뭐 계속 제가 토마토 TV 방송하면서 2010년도, 17년도, 18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포트에 2차 전지 배터리 주식이 30%가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가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3대 재벌이 전부 다 배터리 세일을 만들러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배터리 세일 만들고 그거 하는 소재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엄청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쪽에만 해서 시장이 2014년도 1%였는데 시장 점유율이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율이 자동차에서 15년도는 2%였어요. 자, 그럼 2%에서 시장 침투율이 2%이기 때문에 2%에서 한 30% 정도 침투한다면 10대 중에 3대가 전기차 침투한다면 이 시장 15배가 성장하죠. 2015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15년 기준 15배가 성장하니까 2030%까지는 성장이 예상이 되면 15배가 성장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최소한 10년간 15배 성장. 그럼 나는 10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으면 10년 성장한다면 10년 동안 7년, 8년 갖고 있다면 15배가 성장한다면 이 1등주 수혜주들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15배 곱하기 3을 하면 주가는 몇 배예요? 45배죠. 자, 그러면 2015년도 8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세가 소재주가 그럼 8월 달에 저가 기준, 여름에 저가 기준 했을 때 그 기준을 하면 50배 정도는 주식이 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혜주들은. 자, 그러면 지금 아직 30%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인 2차 전지 올해 점유율이 한 13.5%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미래 이제 2026년도, 27년도 되면 대다수 한 20% 이상 가기 때문에 10배는 성장하지, 산업이. 10배 성장하니까 주식은 30배는 올라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계산이 나는 목표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이제 나오듯이 지금 현재 이 계약돼서 시장이 20배 성장한다면 2022년도 그 기준으로 수혜주들은 주가가 2032년도까지 20배가 성장한다면 국내 주식에 곱하기 3을 하면 주가는 60배 올라야 되고 50배 정도 올라야 되죠. 근데 중소형주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비만 치료가 중소형주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실제로 비만과 관련된 그렇게 오를 거야, 아마 주가가 저가 대비하면.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요 정도 하니까 20배가 성장하니까 주가가 20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수혜주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초대형주인데 이 비만 치료제를 일라일리지처럼 저렇게 성공을 한다면 2026년도나 뭐 27년도 이렇게 나와서 진짜 27년도 나오면 27년도까지 28년도 뭐 이렇게 30년까지 주가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되면 20만 원이 저가였으니까 20배 올라 400만 원 가야 되죠. 그럼 지금 30만 원부터 10배는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갈까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시장에서 만약 수혜가 되면 그런데 이제 환매품이 그걸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거 하고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몇 개 종목 중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갖고 있든지 사서 아니면 매매를 하든지 뭐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개화한다는 것은 주식 투자자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새로운 산업이 개화를 한다면 그 주식만 쳐다봐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10년도, 15년, 16년도, 17년도, 18년 계속 2차 전지만 봤잖아요. 그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이제 막 2차 전지 막 올라오니까 막 올해 와서 난리잖아요. 그럼 별로 못 먹어요. 먹어봤자 두세 배밖에 못 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사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10배는 먹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최소. 그래서 다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제가 이제 우리는 텐베그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뭐 몇 배 주식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몇 배죠? 난 몇 배 먹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2배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몇 배로 먹냐? 그럼 초기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산업 시작 초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 8월 달에 여름 저가 에코프로는 3,800원이 80원이니까 100배 가면 38만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00원대니까 16년도 코스모 신소재는 14만 원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LNF는 당연히 100배 가야 되니까 48만 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100배 가야 되니까 88만 원 당연히 가야 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5,400원은 고점이니까 100배 가면 55만 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념이 이제 거기서 대형주인지 소형주인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형주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10배, 2%, 전기차 2%, 20% 가면 10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배 가니까 초대형주 시가총액 100등 안에 있는 주식들은 10배가 가요. 그래도. 그래서 SDI가 저점 대비 10배가 갔잖아요. 26년도. 삼성 SDI 26년도 7만 6천이니까 76만 갔죠. 10배 갔죠? 코스피 200 종목 중에 10배를 가서 찾을 수 있다면 세상에 내 돈 다 투입해도 되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이제 개화되는데 이 20배가 성장하니까 미국 이렇게 성장하죠. 우리나라 그러면 미국 주식, 미국에 성장하니까 미국을 보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챗GPT 시대, AI 반도체 시대가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AI 반도체 1등은 엔비디아니까 잘 모르면 엔비디아 1등 조사는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거 우리나라 거 사고 싶다면 우리는 그 관련된 수혜주 뭐가 있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렇게 그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미국은 이미 일리알 릴리가 해서 주가도 저렇게 보여줬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걸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성장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위고비와 삭센다. 주가를 이렇게, 여기 보면 위고비예요. 올해 갑자기 이렇게 처방수가 이렇게 늘었어요. 월별 소매 총 처방수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늘었죠. 그죠? 여기도, 요거는 이제, 마운자로. 자, 그러면 급증했어요. 처방수가. 실제로 효과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고요. 치료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한번 열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자, 전 세계 성인 비만 환자 수 유병률 전망을 보면 요게 가체중이고요. 가체중이 꾸준히 늘죠. 그리고 가체중 늘지. 그다음에 비만 환자 수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이만큼이요. 비만 환자 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그럼 가체중도 비만 비율과 비만 유병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구나. 그러면 주식도 가다가 내려가겠지만 내려가더라도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장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는 더 사든지 아니면 보유해도 이익을 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가와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미국 성인 비만 환자 수예요. 많이 이때부터 15년 이후부터 급증하죠, 이렇게. 그래서 미국 비만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비만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질병 전부 다 미국에서도 질병으로 인정한 21년도 질병으로 이제 부여됐기. 미국 의사단체에서는 2014년 질병을 했는데 유럽의 전 세계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질병으로 인정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자기 관리를 못해서 게을러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질병인 거죠. 아파서 그런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처방수도 늘어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나의 관리, 내 운동에서 뭐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내가 다이어트 한다. 지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만된 거. 그러면 질병인 거죠. 그럼 질병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 치료제. 이 시장은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침투율이 현재 3%예요. 현재 3%인데 향후 10년간 영평균 30% 성장하니까 10년간 20배가 성장은 기본합니다. 20배 성장하니까. 20배 성장하니까 비만 치료제가 시작됐을 때 비만에 대한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일리알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일리알 주가는 2017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배는 올라야 돼. 지금 7배 갔으니까 여기서 더블 가면 15배니까 150%만 올라도 20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주도 찾아서 한 번 사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HLB가 2,000원 저게 이제 무상하기 전에 1,800원에 우리가 4만 원 갔다가 만 원 초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바로 15만 원 갔다가 다시 6만 원 갔다 2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반타작 60% 내려와도 내가 밑에서 샀을 이익 나는 분들은 보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시장이 본격화될 때까지. 그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지금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배 성장하니까 엄청난 성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침투율을 3%일 때 지금 정도 이럴 때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주식 오르네 내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렇게 보면 임상이 이미 여기 경고용이고 SC는 피하 주사용이 근데 임상 3상이 대다수 이제 해서 이제 계속 2023년, 23년, 28년까지 24년도 이렇게 외국서 노보노디스크나 그다음에 여기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데는 대다수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 3상 이상해서 내년에 2025년도 뭐 한 20년 거의 다 끝날 정도로 하면 약품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시장이 26년도 엄청 본격적으로 엄청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그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부터 이미 2027년까지 보고 하는 게 엄청 크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국내 회사 중에 국내 신약 임상 개발 현황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돈이 있는 회사가 가능한 거죠. 신약 개발한 회사는 전부 다 거의 다 적자잖아요. 바로 지금 기술 수출을 못하니까 했으면 괜찮지만 적자기 때문에 적자가 중요한 자산을 보고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괜찮은 거죠. 적자라도. 그래서 보여야 돼. 재무제표를 그래서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한미약품은 개발비를 가장 많이 들어간 회사 중 한 개예요. 주사제를 해서 임상 2비상 2025년도 12월 5일 날 예상이 돼 있고 한미약품 나머지 GLP-1 계열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임상 3상, 임상 2상 대다수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은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임상 3상이 다 거의 끝나서 제품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한량이 지금 이제 있고요. 요한량에 요한량은 최근에 특별하게 좀 유의미한 효과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실패하면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는 대형사들은 제약사는 한미약품, 요한량에 동아 ST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자 보면 이제 예를 일라이 릴리랑 이게 성공하니까 매출도 나오고 하니까
EPS 그로스 이렇게 보시면 20%대 이상, 15%, 20%. 그 다음에 PER이 이렇게 높아도 다른 거 글로벌 제약사가 훨씬 높아요. 몇 배씩, 두 배씩 높아요. 그래도 주식은 가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개화되기 때문에 얘들만 성공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하이자는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러니까 이 밸류 미리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도 싼 거예요. 시장 아주 초기인데 지금 14억 달러자 분기에 나중에 10배 하면 20배 성장하면 시장 수면 얼마야? 280억 달러가 나오는 분기에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주식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12 주가랑 노보 주가들은 끊임없이 우상향 했잖아요. 조정하면 또 올라가고 조정하면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항상 관심 있으면 조금 사놓고 나는 1000만치 산다면 1000만치를 산지 1년 300만 사놓고 많이 빠지면 한 20, 30%대 빠지면 많이 사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산 것은 팔지 않아야 되죠. 이제 시작하니까. 자, 그 다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하고 글로벌 우리나라 제약사들하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보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 한미약품, 종건당, HK 이노엔 이렇게 쓰면 한미약품, 유한양, 종건, HK 이노엔 정도 뭐 PER, PBR, ROE 기준 보면 다 매수 영역이에요. 아주 싸요. 한미약품도 PER, PBR이라는 이런 게 보면 전부 다 대다수 다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못 가고 있죠. 셀트는 못 가는데 이거보다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건당 이 지금 가치적으로 봐도 싼 편이죠. ROE가 뭐 10% 이상이고 한미약품 14%. 내년에 예상이죠. 종건당 12%. 주주 입장에서 돈을 나의 주주 입장에서 한 12%씩 보면 은행이자에 3배나 보는데 그리고 PER도 보면 그래 높지. 한미약품 25배, 16배, 종건당, 유한양행 20. 물론 1112는 뭐 50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는 확실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능성도 아주 크다.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 중에 뭐 이제 벼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해충제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막 떠져 그죠? 보면 경남제약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실려서 좋은 거 있는데요. 이제 한미약품을 이렇게 보시면 SK바이오펀드 거래 실려고 괜찮죠. 그다음 한미약품을 이렇게 보시면 자 월봉 차트 완전히 바닥에서 거래 실때 여기 거래 실린 걸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돌파해서 한 35만 내외 가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보유를 하고 시세가 나기 시작한다. 아직은 돌파를 못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유망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동호사 한마디는 은퇴 전까지 9번의 시장 대폭락을 겪은 피터 린치 폭락을 피해갔을까? 한 번도 피해간 적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수익률 29% 나왔는데 1977년부터 1999년까지 90년대까지 마젤란 펀드 운영했는데 14년간 776배 수익을 났습니다. 내가 확실한 주식을 사서 몇 배 갈 주식 샀으면 반타작 나든 말든 나중에 목표가 갈 때 파는 거죠. 그게 복리법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있으면 사놓고 공부를 해서 이제 바닥권에 사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좋은 그런 시장들이 와 있으니까 기술적 지표까지 보고 그렇게 꼭 해서 집중 올인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터넷 게임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유망주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